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 몸체를 만들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 거대한 느낌을 주며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고려 초에 해당하는 불상들의 내용 특징들이죠.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의 왕후와 성조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주 용미리 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 내용이죠. 불상 측면에 조선 세조하고 조선 성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재를 지금 이렇게 던져줬기 때문에 파주 용미리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옆에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파주 용미리 불상이 조선 때 만든 거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라고 하는데 옆에 글귀만 새긴 거고 고려 불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데 파주시라는 소재를 던져줬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1345 같은 거는 고려 초에 만들어진 신체 균형이 안 맞고 거대하고 길가에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불상들이죠. 2번만 이제 팔공산에 있는 통영신라 시대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게 되면 안동 이천동 불상이고 4번은 논산 관촉사가 되죠. 관촉사 은진미륵이 되는 거고 5번은 좀 생소한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답이 아닌 걸로 개수 맞추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주에 있는 불상이고 역시나 고려시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시된 지도는 그가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에 이른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연암이라는 호를 쓴 그는 청에서 보고 들은 걸 여행기로 남겼습니다. 연암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죠. 연암 박지원이 청에 다녀온 거 열하일기가 되죠. 연암 박지원 하게 되면 영정조 시대에서 정조 때 주로 활동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실학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농학파가 있고 중상학파가 있죠. 중농학파 하게 되면 시기가 훨씬 빠릅니다. 중상학파보다. 그래서 허목이나 유영원, 이익이나 정약용 이 정도 흐름이 주요 인물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중상학파 하게 되면 시기가 좀 느리죠. 18세기 정도부터 좀 늦게 등장 구성이 된다. 유소원이나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박재가 같은 인물들. 중농학파는 주로 이제 남인 쪽이 좀 주를 이룬다 한다면 중상학파는 서인 중에서 이제 노론이나 소론 쪽이 주를 이루게 되죠. 중농학파는 이렇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본래 그 실학의 흐름도 중농학파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중상학파는 한 18세기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실학자들과 뭘 했는가 이 정도 주요 저서가 뭔가 이 정도는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선지 한번 읽어보죠. 1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정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었다. 박지원은 잘나가는 양반집 자제죠. 서울 출신으로 임명된 거는 이덕무나 유득공, 박재가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있게 되죠. 3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지적하였다. 박지원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4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중상학파인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저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5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내세웠다. 이건 누구예요? 유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실학자들과 주요 저서 그리고 그 저서의 내용까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저서의 내용을 제시문에서 제시를 해주고 누구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곳은 땡땡이가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계사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여 반계수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유영원에 대한 설명이죠. 반계라는 것을 던져줬어요. 반계수록. 유영원에 대한 설명, 선지를 골라보면 됩니다. 자, 선지 읽어보죠. 1번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이덕무나 유득공, 박재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삼안의 위치를 고정하였다. 동국지리지를 해서 삼안의 위치를 고정하였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100겸. 3번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연하일기를 집필하였다. 이전에 나온 문제에 나와 있던 겁니다.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다. 이게 반계수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유영원에 대한 설명이죠. 유영원은 중농학파에 들어갑니다. 정답이 5번이 되고요.
이건 실학자하고 주요 저서, 그 저서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수원 화장 건설을 위해 설계한 거중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하면 뭐 정약용이 되죠. 오른쪽 읽어봅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계도설에 실린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정약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북하기에서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하였어요. 북하기 하게 되면 중상학파인 박제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어요. 역시 중상학파인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하였어요. 중농학파인 유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마가회 통해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였다. 정약용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5번 금속과 안록에서 북한 선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정하였다. 이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김정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실학 부분은 암기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 책은 땡땡이가 학물과 사물의 이치를 논한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모아였군 성호 사설입니다. 성호 이익이 되죠. 성호 이익은 노비제도의 개혁, 서울 차별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1번을 읽어볼까요?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정약용이나 정약전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처벌받죠. 2번 북한 선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정하였다. 김정희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동호문답에서 수치 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하였다. 동호문답은 또 지금까지 계속 좀 반복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가래 집나무를 지어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노론의 이제 김장생에 대한 송시열의 스승인 노론이라기보다 이제 뭐 서인이라고 봐야죠. 가래 집남 김장생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게 하는 검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야, 한전론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 토지 하한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영업조언은 매매를 하지 말게 하고 이익의 한전론은 영업조언을 가만히 놔두고 나머지를 매매를 가능하게 하자 하는 거고 반면 이제 중상학파인 박지원의 한전론도 있습니다. 박지원의 한전론이라는 거는 상한제가 되죠. 어느 이상은 한 명이 못 가지게 해야 된다. 이게 박지원의 한전론이 되고요. 제신문에 나온 거는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외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뭐 하한제가 되죠. 일종의 영업조언은 사고 발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걸로 하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뭐 암기 분량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주요 실학자들하고 실학자 이름하고 주요 저서 그리고 주장한 내용이 좀 붙어야 됩니다. 실학 부분은 해서 이렇게 세트를 지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